이번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선배의 합격 재연작입니다. 기초 디자인을 정리해보자면 다양한 제시물에 대한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은 매년 입시 흐름이 변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정CNC미술학원 정현권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기 유형별 미술대학에 관한 내용을 합격생 재연작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기초 디자인부터 발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 조형, 입학사정안 등등 학교별로 나눠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미술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과목입니다. 이름은 같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기초 디자인의 대표적인 학교인 건국대학교는 학과마다 출제되는 제시물과 그림의 성격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디자인학과는 제시물로 전개도를 주거나 기본 도형 위주로 줘서 기본적인 형태, 투시력을 중점으로 보고, 시각디자인학과인 커뮤니케이션학과는 점선면을 이용한 화면 구성을 보고, 의상디자인은 실제 패션 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버클이나 옷감, 옷핀 등이 제시물로 출제됩니다. 이번 건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합격한 선배의 합격 재연작입니다. 입체를 표현하지 말고 평면으로만 그리도록 나온 문제였는데 엄청난 표현력보단 조형 이론과 점선면을 활용한 주제 해석이 중요한 합격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면 369대는 비교적 어려운 난이도의 제시물을 출제되는 학교입니다. 확실히 건대에 비해서 이제 자동차나 파인애플 같은 어려운 제시물이 출제가 되고, 앞에 그림은 26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던 합격 재연작인데, 조형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창의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숙명여대는 제시물과 제시어를 주고 임의의 제시물을 추가할 수 있는 기초 디자인입니다. 왼쪽 그림은 프레쉬를 주고 분리를 표현하라는 문제였는데, 프레쉬를 분리해서 건전지를 추가해서 주제 해석을 하였고요. 오른쪽 그림은 3파장 전구를 주고 조합을 표현하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건전지와 전선을 추가하고 연결해서 조합을 나타냈습니다. 경희대학교는 3절을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소묘, 오른쪽에는 기초 디자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통 세로 형식의 기초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희대도 제시물 자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배경보다는 주제에서의 압도적인 표현력을 보여주는 것이 합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성신여대, 인하대, 369대, 상명대에 합격한 재연작과 평소작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셨을지 모르지만 합격 재연작 아래 작게 성적도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기초 디자인 안에서도 학교마다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정리해보자면 다양한 제시물에 관한 평소의 연습량과 실기 경험이 중요하고, 제시어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 보니 제시어를 해석해서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다음은 기초조형 평가입니다. 이제 서서히 기초조형이 늘어나면서 중요해지는 과목인데요. 정확한 컨셉과 자신의 의도를 표현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유형의 과목입니다. 조금은 대학생 때 과제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대표적으로 기초조형 평가를 진행하는 국민대는 물감을 쓰지 않고 국민대에서 직접 주는 건식 재료만으로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구성하는 법은 기초 디자인과 비슷한데, 기초 조형이라는 과목답게 조형이 중요하고 색연필, 형광펜, 연필 등으로 그리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기초 디자인인데요. 이름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기초 조형 형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발상과 표현에 가까운 그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전을 통해 기초 조형 형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 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왼쪽에는 질감을 바꾸거나 다른 시점으로 바꾸는 소묘를 진행을 하고, 오른쪽에는 제시된 조건을 해결하여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의자를 디자인하거나 연필꽂이를 디자인한 연구작인데요. 이런 제품 디자인은 UX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개선되는 디자인을 말하는데, 이 연필꽂이는 작아진 연필도 꺼낼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한 연필꽂이입니다. 어렵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초 디자인에서 배웠던 실루엣, 여백 공간, 면분할, 명도 대비까지의 조형 이론은 기본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소양, 기초 조형 평가는 기초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창의력, 표현력, 사고력 등등을 평가하는 과목이고,
건식 재료와 함께 소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발상가 표현과 사고의 전환입니다. 발상가 표현과 사고의 전환은 꽤 오래된 실기 유형인데요. 일러스트 풍이 유행하기도 하고 이런 메카닉적인 구조를 만드는 식이 유행할 때도 있었는데, 이런 흐름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상사고도 마찬가지로 기초 디자인의 조형 이론처럼 메스제, 포인트제를 활용한 조형 이론이 중요한데요. 다만 기초 디자인보다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고, 환경 문제, 인구 감소, 코로나 등 사회 현상들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스케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가기, 기초조형의 국민대, 기초디자인의 건대, 발상가 표현 상명대까지 여러 유형으로 자신의 방향을 맞춰 준비하여 합격하는 선배들의 모습이고요. 우선 거의 대부분의 미대에서 기초디자인을 실시하는 만큼 기초디자인을 크게 다루면서 서서히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다른 과목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실기 유형 중에 하나로 미술활동 보고서입니다. 미알보는 시간 안에 그림 한 장을 완성하는 게 아닌 예비반 때부터 얼마나 많이 미술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미술활동을 참여했는가, 미술활동을 보는 유형입니다. 미알보는 홍대, 경희대 레오 르네상스 전형, 동덕여대 창의 리더 전형 등이 있고,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를 보면 학교에서 하는 미술교과 활동 5개, 학교 밖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 5개, 종합으로 1개가 들어가서 교내 공모전이나 교내 실기대회, 전시회, 벽화봉사 같은 미술 활동들이 미알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홍익대 합격한 선배 미알보 일부를 캡처한 내용이고, 하나의 활동당 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11개의 미술 활동들을 다 채우고 그 11개 중에서도 질적 우위를 점하려면 예비반 저학년 때부터 진로에 맞는 다양한 미술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고, 입학사정관은 비실기니까 실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실기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어쨌든 상을 탄 수상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작정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것보다 이러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알맞게 준비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금손 되세요.